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정크 앰프를 하나 구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들을만하게 전원단은 몇 개 바꿨는데 다른 쪽에도 손을 좀 볼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앰프는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앰프에서 앰프 보드를 이렇게 분해를 하나 했고요. 이 앰프는 인켈에서 나온 AX801이라는 앰프입니다. 미니 앰프고요. 경쟁했던 앰프는 아마 아남에서 나온 AA44 정도, 그리고 인켈에서 나오는 858 후속 정도 될까 싶습니다. 출력도 되게 소출력 앰프입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간단하게 손을 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앰프는 내부가 다 깨졌고요. 이렇게 제가 분해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다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열이라든지 아니면 직사광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드리면 툭툭 부러지고 해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녹도 많이 좀 쓸었고 상태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닦긴 했는데 풀어보겠습니다. 중고 장터에서 가격이 글쎄 뭐 한 3만원? 그 정도면 구할 수가 있죠.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플라스틱이 다 깨졌습니다. 경화가 돼서 금도 많이 가고, 위쪽에도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안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조각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를 한번 해주려고 하고 일단 전면 패널부터 보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드락을 사용할 생각이고요. 우드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런 조각들을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베킹소다로 이 구조물 뒤쪽에 조금 강화를 해주려고 합니다. 베킹소다와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떨어져 버리네요. 제가 만져본 그 인켈 앰프 중에서 가장 좀 약한 배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드락이고요. 우드락을 일단 보강제로 좀 빼겠습니다. 베이킹 소다로 일단
좀 강하게 접착할 부분에 뿌리고 난 다음에 접착제를 올려주겠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런데 아주 튼튼하게 잘 붙었습니다. 강도도 꽤나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케이스를 덮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앰프의 판넬은 베이킹 소다와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튼튼하고요. 뭐 힘을 받아도 이제는 뭐 쉽게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복원을 한번 해볼 거는 이 볼트를 한번 복원해 볼까 싶습니다. 이 볼트가 녹이 많이 슬었거든요. 이 녹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녹 제거제입니다. 솔릭스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녹 제거제인데 뭐 녹 제거도 되고 녹 방지도 되고 그리고 녹을 제거하면서 광택까지도 나서 꽤나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품을 사용해서 이 녹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약품을 천에다가 이렇게 약간 짜고요. 그리고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찍어서 천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문지르지 않았는데도 녹이 다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택도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녹 나가지고 조금 보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나머지도 녹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을 제거하게 되면 천에 이렇게 까맣게 묻어 나오고요. 녹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볼트로 조립을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청소하는 맛도 좀 나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녹을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RCA 단자가 있으면 여기 약품을 좀 바르고요. 녹 제거제를 발라줍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약품 발라서 단자를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단자 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지도 좀 털어주고요. 그리고 이 RC 단자 내부는 저는 보통 알콜로 닦아주는 편입니다. 이 베이비 면봉을 쓰면 좋습니다. 일반 면봉은 좀 두꺼워가지고 잘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비 면봉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서 이 단자 한쪽을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도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분해해 볼까 싶습니다. 분해해서 제가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인켈에서 나온 AX801 같은 경우에 보드를 반으로 나눠 놨더라고요. 이 공간 때문에 그랬는지 이렇게 리캡을 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커피시터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평활단에서는 굉장히 큰 용량의 전기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다른 커피시터들도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무조건 방전을 시켜야 되고요. 이 방전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평활단 쪽에 커피시터에 병렬로 브리드 저항을 달아줍니다. 앰프의 전원을 끄고 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전류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브리드 저항을 달아주면 안전하게 이 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기를 꼽았다가 전원을 연결을 했다가 뺐을 때 반드시 충분하게 방전이 될 시간 동안 방치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라든지 공구류에 접촉이 되면서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방전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방전기가 없다면 와트급 저항이죠. 와트급 저항을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고용량의 이런 저항들을 병렬로 엮어가지고 와트급으로 만든 다음에 이 커피시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양단을 접촉을 시켜서 방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드가 있고 위에 보드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자죠. 그냥 한쪽 면만 이제 보드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평활단 쪽에서 방전을 시키면 거진 방전이 다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좀 큰 커피시터 같은 경우에 그 단에 방전을 시키게 되면 쉽게 또 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는 저항이 들어있고요. 저항이 들어있고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LED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드에 보면 이런 커피시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아그 클립이라든지 테스트 봉을 가지고 저항이 연결시킨 다음에 방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제 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단에 두고 이제 플러스 극을 찾아서 방전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저처럼 이 커피시터죠. 요 부분이 이제 커피시터가 있죠. 여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LED가 깜빡거렸죠. 이러면서 이제 방전이 됐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방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됐는 것 같고, 그리고 요 단도 방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LED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강제로 불빛이 희미해질 때까지 방전을 시키겠습니다.
보통 한 10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고용량의 이 카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인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패시터 자리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카패시터 자리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카패시터 기호 표시가 있고, 이런 자리에 방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방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LED에 또 불이 들어오죠. 저는 보통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방전을 시키고요. 예전에 이제 방전 안 시키고 작업을 하다가 보드를 날려 먹은 적도 있습니다.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리캡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해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다층 기판으로 되어 있는 앰프를 작업할 때는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출력 보드를 빼줬습니다. 이 커넥터 위치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다음에 좀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커넥터 쪽에다가 마킹을 해주면 좋거든요. 커넥터 위치에다가 여기죠. 헷갈리지 않게 마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두면 다음에 이 커넥터와 이 커넥터가 바뀌지 않겠죠. 빼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퓨즈를 뺐고요. 제거제를 조금 발라서 좀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새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드는 인텔 AX801의 메인 PCB 보드고요. 여기서 제가 리캡을 할 곳은 이 평활 카패시터는 일단 그대로 둘까 싶고요. 그리고 신호가 들어온 쪽에 커플링은 필링 카패시터로 교체를 한번 해줄까 싶습니다. 인켈에서 많이 사용하는 2068DD가 들어있네요. JRC죠. 일본 무선에서 나온 OP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저작품 OP라서 특별히 그냥 써도 무난할 것 같고요. OP앰프는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파워앰프하고 거의 물리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OP앰프 쪽은 그냥 둘까 싶습니다. 그리고 AX801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가 지금 공개된 회로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용량의 정용량으로 저는 교체를 한번 해줄까 싶고요. 이 메인 PCB하고 이거는 앰프 PCB입니다. 제가 리캡할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위치마다 용량을 다 표기를 했습니다. 위쪽은 이제 앰프 PCB, 방열판이 달린 PCB고요. 요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평활단이 있는 메인 PCB.
이 부분이 메인 PCB고요. 여기는 정류 회로가 있고 이쪽에 버퍼단이 있습니다. 신호의 입출력을 프리앰프죠. 프리앰프 쪽에서 오는 신호를 가공해주는 버퍼단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캡을 할 부분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메인 PCB에서 신호의 품질을 좀 저하시키는 부분이 버퍼로 사용하는 OP앰프의 입출력단에 전해 커피시터가 들어갑니다. 1마이크로페럿 50V 전해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필링 커피시터로 변경을 해줄까 싶고요. 뭐 큰 거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코에서 나온 1마이크로페럿짜리 필링 커피시터로 교체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메인 PCB 같은 경우에 오삽이 있더라고요. 앰프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는 지금 보호회로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부품을 기다리고 있고요.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C601 같은 경우에 33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해야 되는데 10마이크로페럿 커피시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33마이크로페럿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따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정리한 요 실장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부품을 준비하시면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기판을 두 개로 분리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차라리 뭐 이렇게 증폭하는 회로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한 판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앰프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두 판을 이렇게 겹쳐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그냥 한 판으로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 두 판으로 했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겹쳐 놓았는 게 앰프 보드를 보시면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운모판에 열전도 그리스를 사용을 해서 방열을 시켰고요.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리콘 패드를 사용을 해서 방열을 시키는 게 눈에 띕니다. 출력석은 똑같습니다. 상캔에서 나온 B1559하고 D2389를 사용을 했습니다. 리캡할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여기 4개 버퍼 앰프로 사용되는 요 4개만 필름으로 교체를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뭐 보호회로 쪽에 있는 거라서 그냥 삼형에서 나온 뭐 105도 사양의 커피시터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형 105도 사양의 커피시터만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앰프 보드 쪽에 제가 먼저 작업을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리스토어 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전해 커피시터를 리캡을 했는 정도고요. 기존 전해를 리캡을 했는데 여기 1마이크로페럿 커피시터는 필링 커피시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6피코페럿 요 세라믹 커피시터는 마이카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라믹 커피시터도 필링 커피시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디커플링 커피시터인데 47마이크로페럿 전해 커피시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무극성 전해를 사용을 했고요. 극성 전해 2개를 붙여서 무극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100마이크로페럿 커피시터를 직렬로 붙여서 50마이크로페럿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디커플링 커피시터는 저처럼 안 하시더라도 니치콘에서 나온 ES 무극성 커피시터 정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405 같은 경우에도 디커플링을 무극성으로 튜닝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커플링 쪽에 무극성을 사용하면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극성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바꿔주시면 기존의 앰프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소리를 내줄 것 같고요. 필링 커피시터를 또 너무 큰 거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적절한 내압의 필링 커피시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앰프보드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PCB 쪽을 이제 손대어 볼 건데요. 뭐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저는 있는 것들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부품이 많아서 그냥 용량이 맞는 것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려고 합니다. 보시면 뭐 그냥 평범한 부품들이죠. 대신 커피시터는 105도 사용하려고 하고요. 내구성이 그래도 85도보다는 105도 사양이 높으니까 105도를 쓰려고 합니다. 커피시터 바꾸는 것도 사실 뭐 자기 만족인 것 같고요. 뭐 좀 더 고급 부품으로 하면 뭐 열어보는 재미가 있겠죠. 저도 예전에 니치콘에서 나온 뭐 파인골드로 많이 바꿨었는데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품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가 20년이 넘은 제품이고 사실 다른 인켈 제품에 비해서 저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부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품으로 교체를 하면 소리는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다 들어봤고 소리 변화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실용 오디오에서 음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리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뭐 앰프가 한 2만원, 3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비싼 그 축에 들어가는 앰프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손맛을 즐기기에는 괜찮은 제품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리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쪽만 납땜을 하고 한쪽은 나중에 납땜하는 이유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높이도 맞추고 위치도 좀 맞추면서 좀 이쁘게 실장하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한쪽 납땜하고 한번 모양을 보고 다시 반대쪽은 납땜해 줍니다. 자, 이제 리캡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뒤에 기판도 세척을 했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호 회로가 동작을 하고 이제 릴레이가 붙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리스토어 했다는 표시로 원래는 파란색 LED인데 녹색과 일반 오렌지색 LED를 두 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모델 가지고 계시면 한번 리스토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음악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